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저녁 식사는 잘 챙기시고 좀 함께하고 계실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뉴욕 증시 간밤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전강 후약의 시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좀 급락을 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가 좀 존재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도대체 어떤 좀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을 좀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그 누구보다 수익으로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 함께 모셔봤습니다.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정말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 장자방 전문가님은 상승과 하락 모두 또 수익을 챙기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에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을 챙기면서 500%의 시세를 또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러한 수익 비법들 여러분들께 탈탈탈 털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들 모두 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편하게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 70분-가량 들어오실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70분 금방 차거든요. 빠르게 먼저 들어오셔서 자리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하락장과 상승장 모두 수익을 즐기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비법들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또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특강 링크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장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시장 많이 빠진 만큼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시장의 전략들을 세워가셔야 하는지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현명한 시장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을 상승만 봐야 되는 현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선물 옵션을 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에 숏에 베팅할 수 있고 상승하면 롱에 베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양방향을 거래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구간인데요. 제가 12월 달에 시장이 상승할 때 1월부터 장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때 하락의 기간을 한 3월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에 3주 동안 내내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내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달 이제 중순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병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세게 나오는 반등도 있고 약하게 나오는 반등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지나고 보면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보면 지금보다 더 빠져 있을 거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전문가분들 여기 방송 출연하셔서 뭐 혹은 여러분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 여기저기 기사들 뭐 자료들 많이 보시게 되면 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무슨 저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기업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3월에 또 퇴출되고 상장 폐지될 기업들 때문에 불안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돈 언제 봅니까? 오케이? 네, 잘 안 되는 것들 뭐 안 되는 핑계 그러면 진작 얘기해 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황이라는 건 12월 달에 저는 장 올라갈 때 1월부터 3월까지 빠질 거니까 현금 7, 80% 확보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이게 시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금 85% 가지고 있어요.
15%는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에서 85% 현금 들고서 계속 시장이 더 빠져라 더 빠져라 고사 지내고 있거든요. 욕먹겠지만 왜? 더 빠지면 난 싸게 살 거니까. 물린 분들은 손해 나겠죠. 근데 왜요? 12월 달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장 빠질 거야. 현금 갖고 있어야 돼. 90%까지 갖고 있다가 샀다 팔았다 단타나 조금씩 해보는 중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1, 20%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타하는 과정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진바닥은 아마 3월 말경에서 4월 초 사이가 이번 상반기의 최바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뭐 제가 무슨 점쟁이 빤스 입진 않거든요. 제 빤스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간까지는 못 맞춥니다만 대략 그쯤 되면 이 시장의 리스크 변동성이라는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얘기하면 이번 월물 3월 동시만기 있죠. 이때까지는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빠르면은 한 3월 15일 이후부터 3월 말 사이가 아마 저점이 잡힐 것이고 좀 늦다면 4월 초경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현금 다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방송에도 나가고 있는데 단톡방에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상반기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현금 잘 확보하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면 뭘 살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 톡방의 맨 밑에 글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섹터 ETF다. 그래서 현대차,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위아만도 이런 것들 자동차 섹터가 가장 1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차이나 전기차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섹터의 모듈들을 좀 거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이번 상승에서 가장 힘있게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것은 게임 산업하고 우리가 레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강하고 건설입니다. 거기에 운송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이야기했었고 건설 쪽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그 다음에 성신양회, 그 다음에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외우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트들을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생방송이니까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저희 PD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 방송 담당 PD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움직일 때 장이 왜 빠집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냐, 내일 뭐 결정 나니까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대선이 이제 다음 달이니까 대선이 결정 나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돈 버는 사람 언제 살까요? 쌀 때 삽니다. 근데 쌀 때는 남들 다 공포해지려 가지고 야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공포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여러분 부동산 제일 쌀 때가 언제였나요? 2007년, 8년의 금융위기 때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몇 년 사이에 제일 쌀 때가 언제였나요? 2020년도에 2019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물량들 왕창 쏟아서 야 아파트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전세가 완전히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19년 초에 2월, 3월 그때까지 4월 달까지가 가장 싸게 살 기회였고 5월 달부터 급등해서 지금까지 그 1년 사이에 거의 2년 사이에 더블났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지금 2020년도에 초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1월, 1월, 3월까지 급락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잡았던 사람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도 더블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월 달에 장이 올라가고 좋을 때 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했고 언제까지? 2월, 3월까지. 제 말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 시간 타이밍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떨어지면서 저는 슬슬 매집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종목들 슬슬 사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시간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빠지면 어떡합니까? 손가락 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요. 돈의 냄새를 좀 맡을 줄 알아야 되고요. 언제부터 잡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전쟁 나서 다 피난 가야 되고
미사일이 우리 집 앞에까지 오지 않는 한은 항상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이 돈이 몰리는 곳에 시세가 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난리여서 2020년도에 1, 2, 3월 달에 장 폭락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선물 사이드카 나오고 하한가 걸려가지고 난리 나던 그 날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찾기만 하면 돈이 어디로 쏠렸는지만 찾는 노력을 여러분 하시려고 하지 시장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혹은 매매자분들께서 뭐 내가 시장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번다 웃기지 맙시다. 아닙니다. 전부 뭡니까? 내 실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장이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섹터를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빠른 속도로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팡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얘는 미국의 기술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가장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섹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은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 섹터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탄탄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노리는 것은 쌍바닥이 지금 24,800원인데요. 여기를 지키는지를 좀 체크하려고 그래요. 저 가격대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매수를 바로 들어갈 생각이고 얘가 깨진다면 좀 더 싼 자리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직전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소요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2주 안쪽에 잡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생각이고요. 매수 타이밍은 제 단톡방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모니터 앞으로 좀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을 갖다 대게 되면은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1,500명 한도인데 지금 계시는 인원이 항상 1,400명 이상 계셔가지고 입장 공간이 없어요. 예, 강의 끝날 쯤 되면 이미 다 들어와 차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그런 타이밍들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S&P 선물입니다. 여러분 S&P 500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 500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S&P 500은 계속 종목을 교체합니다. 한동안 식품주가 우선일 때는 식품주가 여기 섹터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들어가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뜨니까 테슬라를 집어넣습니다. 또 그다음에 엑슨모빌 올라오면 얘 집어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시세의 반영을 지금 만약에 5년 뒤에 지금은 전기차 얘기하고 있고 핸드폰 얘기하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여러분 핸드폰 거의 없었죠. 예, PCS에서 핸드폰을 넘어가냐 마냐 할 때 그때 당시 SK텔레콤은 성장주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25년 전에 SK텔레콤은 최고의 우량주였는데 재밌는 건 20년 전에는 SK텔레콤이 최고의 블루칩이었지만 여러분 25년 전에는 누가 블루칩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래이동통신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012 삐삐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가장 선전 박는 회사였어요. 자,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 아는 지인 중에 나래이동통신을 집어넣었다가 탈락을 합니다. 예, 제 아는 형입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난 통신회사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원서를 집어넣는 게 저 회사라도 진짜 가야 되나? 정말 가기 싫은데 하면서 밀려서 마지막에 넣었던 원서 넣었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SK텔레콤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분이 거기 들어가려면 저는 제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몰빵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래이동 통신 갔으면 얼마 있다가 삐삐 망하면서 그 회사의 사세가 기울었죠. 그죠? SK텔레콤은 지금은 경기방어주 역할로 지금은 안전한 종목으로 변화됐습니다만 20년 전에만 해도 SK텔레콤의 성장세는 무서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업계 1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화되는 트렌드들을 S&P 500은 어떻게 한다고? 반영한다고요. 그럼 뭐 사야 될까요? 내가 종목 잘 살 줄 몰라. 그러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야 될까요? S&P하고 팡 얘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나는 월급 받아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직장인분들 내가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고 싶습니까? 부동산 수준의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마다 그냥 꾸준하게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모아보세요. 얼마 되는지. 오케이? 이해하실까요?
엄한 거 하지 마세요. 주식 이상한 거 공부한다고 왜 공부도 안 하시면서 왜 돈을 아무데나 지릅니까? 그리고 왜 그 일을 여는데 자꾸 집어 넣습니까? 적립식 투자 펀드는 어떠 하는 거냐면 이상한 종목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마인드 바꾸십시오. 다음. 자, 산하 H 레버리지입니다. 차이나는 얘는 중국장의 지수를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여기 H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보통 차이나 레버리지 그러면 중국 시장이 오르면 올라가는 거에 2배만큼 올라가는 건데 저 H라는 건 뭐냐면 환손익을 방어하는 해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 능력이 달라지면 환율이 달라지면 분명히 얘는 올랐지만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H라는 건 그 환율 방어 시스템에 해지 능력이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떨을 때마다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 저는 3,800~900원대 4,000원 밑에 오면 슬슬 입질할 생각입니다. 타이밍 기다려 보시고 그 타이밍 오면 제가 단톡방에서 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살 거고요. 다음 얘는 봄에서 여름까지 보면 꽤 올라갈 종목입니다. 지금 떨어질 때 세일할 때 사두려고 합니다. 다음 차이나 H인데요. 제가 얘를 15,000원 밑에서 매집하세요라고 저희 단톡방에다 글을 올려놨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있을 텐데 15,000원 밑에서 매집하세요. 자 보세요. 살 기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 쭈루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5,175원. 그랬더니 이제 평균 단가 저희 지금 톡방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14,500원에서 600원 사이에 평균 단가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저는 한호가에 못 사요. 왜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정확하게 저점을 맞춥니까? 그래서 요 가격 밑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어떤 거는 제가 한 달 가까이 모을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1~2주 정도 저는 사요.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냥 꾸준히 사는 거야. 화장실 갔다 사고 식사하시고 사고 커피 한잔하고 사고 꾸준히 사가지고 단가들을 맞추십시오. 한 방에 사지 말고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은 얘가 수익이 이렇게 단가가 맞춰지면 이제 출발하는 양봉 떴죠. 오늘장 장 안 좋은데 얘 얼마 올랐나요? 4.58% 올랐네요. 오케이. 차이나 전기차. 이제 끌고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얘는 단타 목적이면은 17,000원 못 넘어가게 되면 정리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면 또 사겠습니다. 반복 계속할게요. 이해했다 1번? 1번이란다. 17,000원에서 5,000원에서 17,000원 요 구간을 저는 계속해서 왕복 달리기로 단타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17,000원을 뚫어버린다면 그대로 물량 추가 잡아서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제가 작년에 3월달, 4월달, 5월달에 11,000원부터 접근했던 종목이고요. 2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좀 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라 사실 뭐 이쯤에서부터는 물려봤자 물릴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선물 옵션을 매매하니까 제가 매매하는 수익금에서 전 일정 비중을 꾸준하게 사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내 수익금의 30%, 50%는 계속 얘를 사는 거죠. 왜? 앞으로 발전할 산업은 이거니까. S&P 앞으로 더 좋아질 저 업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트레이딩 단기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매집했다가 한 번씩 시세 튀는 이런 섹터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랬다가 한 번 올라올 때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덩어리가 큽니다. 수익률 게임에 논하지 마세요. 수익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1,000만 원 따블라야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따블라면 1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0억 가지고 1% 벌면 다른 얘기예요. 10% 벌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매매를 할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용돈벌이 하실 거면 굳이 이 방송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자산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3% 뛰기, 5% 뛰기 단타 하실 분 여기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제 방에 계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단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승률이 높아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고 3%든 5%든 혹은 뭐 어떨 때는 몇십 %든 수익 나지 않습니까? 팔아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또 때가 올 때 분할로 삽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수익금하고 원금이 계속 늘잖아요.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면서 1년 정도 운영하면은 원금 대비 거의 2배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60%에서 2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ETF는 그래요. 계속 순환매로 돌리면. 그래서 어설프게 괜히 어느 종목에 몰빵 쳐서 인생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거꾸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매매 하지 마십시오. 다음. 자, 베트남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냥 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쌀국수 먹을까요? 베트남 한번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가 245710입니다. 얘는 보면 되게 박스권 매매가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이 형성되면 반등하고 내려오고 바닥권에서 생성하면 앞전 고점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거 막혀요. 근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인데 다시 내려오면 네 번째라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자리에서 지킨다면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스탠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자라고 쌀국수 먹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자, 인도인데요. 제가 유일하게 동남아 시장에서 거래하는 곳은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1번, 인도는 뭐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인도는 상당한 자원이 있기도 하지만 인구 자체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빈곤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많은 사망자가 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향후에 10년, 20년, 30년 뒤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아마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1980년대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던 그 나라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고 안 그럴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도가 좀 그런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중장기로 거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얘는 저렴한 인건비예요.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랑 국민성이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굉장히 아끼고 절약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문제는 이제 정치 체제가 우리랑은 다르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할 때 인도보다는 속도감 있게 올라가기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 세 개의 나라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데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는 좀 약간 하드코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꾸준하게 거래하신다면 꽤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괜히 국내 주식만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예, 돈에는 국적 없습니다. 돈이 움직일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앞에 저점 자리를 이미 붕괴했어요. 근데 이 저점 자리를 살짝 넘었다가 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얘를 깨지 않는다면 바닥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이게 깨진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나오는 반등들은 장중단타 영역이지 추세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라타는 그림이 21,000원을 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한 22,500원에서 23,500원 사이까지 바라보고 올라가는 쪽을 배팅을 하겠습니다만 22,000원, 21,000원대를 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내려올까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 2,200원대에서 배팅해서 2,150원, 2,200원에 배팅해서 여기 2,750원 찍던 날에 2,720원, 30원에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정은 2,200~300원대인데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타 잡았다 털고 단타 잡았다 털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 시장 좀 지켜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하락을 한다면 지금 이 차트 패턴이면 가도 쌍봉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할 가능성보다는 내려갔다 올랐다가는 변동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섹터별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2차 전지를 보시죠. 오늘 저는 제 단톡방에서 2차 전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14,000원 밑에서부터는 이제 매집을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 아직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약 한 달가량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2천만 원 살 거야 그러면 하루에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조금씩 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네, 그러다가 제가 여기다 물량을 배팅해야 될 때는 몇 퍼센트 배팅하겠다라고 말씀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놨다가 내비두시면 왜냐하면 이번 하락 이후에 올라갈 때 주도로 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섹터라고 1위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게임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이 제가 건설 쪽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을 이야기하고 시멘트 쪽에서 성신양의 아시아 시멘트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다 운송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주는 삼성 SDI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섹터를 보실 분들은 이걸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머리 아파 종목 고르기 그러시는 분은 2차 전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살살살 모아 가신다면은 여름 되기 전에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오늘부터 슬슬 매집을 들어갈까 싶어요. 아직 저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잡고 2월 말경쯤까지 산다면 자동차는 얼추 저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사다가 내가 말하는 데까지 원하는 데까지 오지 않았어, 안 떨어져, 그러면 뭐 할 겁니까? 한 방에 들어가는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금씩 모아놓고 입출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좀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해서 자금자금 모아가시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개별주를 보신다면은 18만 원 밑에서 현대차를 좀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얘는 꽤 오랫동안 매집했다가 시세가 터질 때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다질랑 말랑 추가 하락할랑 말랑 이러고 있는 자리라서 저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사놓고 지켜보다가 좀 떨어지면 좀 더 모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3월 말경까지 보시면 어떨까? 낭패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현대차의 부품 업종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업종인 현대차보다 통상적으로 수익률 측면은 모비스나 만도, 현대위아 부품주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노리고 싶은 분은 이쪽 부품주를 보시면 되겠고, 내가 주도주로 그냥 끌고 가겠다, 대형주 보겠다 하시는 분은 현대차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귀찮다? 그럼 나는 자동차 섹터 ETF 하나만 사도 그게 그겁니다. 왜? 이 안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타이어 테크놀로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도 같은 역할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도체 아직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패스, SK 하이닉스, DB하이텍 보세요. 하이닉스가 제가 보고 싶은 건데 쌍봉에서 음봉 떨어져요. 그럼 얘 떨어져야 되거든요. 반도체 아직 건들 타이밍 아닌 것 같죠? 자, DB하이텍 더 사고 싶은데 아직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57,000원에서 55,000원 사이쯤 오면은 담아볼 생각입니다. 타이밍 기다리십시오. 아셨죠? DB하이텍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우리가 이거 지금 작년부터 아주 꾸준하게 잘 해먹고 있습니다. 45,000원부터 9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6만 원대 사가지고 7만 원, 8만 원, 또 다시 미칠 때 67,500원 여기서 사가지고 83,000원, 4,000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꼭지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 67,500원에 또 사라 했더니 또 내려왔습니다. 아참, 오늘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오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치킨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다 자랑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수익 났다고 저한테 단톡방에서 치킨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는 뭔가 피드백이 참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건설입니다. 건설 섹터도 바라보시게 되면은 지금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서 쌍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고요. 이 안에 성신양에 말씀드렸죠. 얘는 제가 보는 건 지금 10,000원에서 11,000원대쯤 오면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대 기억하셨다가 자리 오면 사인 드릴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시멘트 좀 더 내려오길 바랍니다.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대만 온다면 사보려고 합니다. 쌍바닥 확인하기 전까지는 급하게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추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철강입니다. 철강 지금 내려오는 중이죠. 지금은 아직 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8,000원 밑에 내려올 때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매수할 계획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제 거의 연금 같은 종목입니다. 얘는 50만 원 밑에 떨어질 때부터 45만 원 사이 여기가 항상 매수점이고요. 사가지고 평균 단가에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 무조건 파셔요. 얘는 거의 박스권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5년치, 10년치 차트 보시잖아요. 거의 그 룰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거래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몇 개월째 계속 1년 넘게 계속 같은 종목 가지고 제가 울고 먹고 있죠. DB하이텍 그렇게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그렇게 하고 있죠. 좋은 종목 하나 골라놓으면 저는 계속 타이밍 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돌려먹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종목 개발할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버실 거 아닌 이상은 10%에서 20% 안정적으로 내가 연간 그러고 몇 번만 하면은 내 원금의 몇 퍼센트 납니까? 못해도 40, 50% 이상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40, 50% 깨지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하십시오. 초보자는 이게 장땡입니다. 아셨죠? 다음.
자, 게임 산업 이게 이제 향후 사이클로 볼 때 괜찮은 산업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완전히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서 슬슬 12,000원부터는 슬슬 사보겠다. 얘는 한 2, 3주 잡고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방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경에서 4월 초쯤 저점 끝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사자고 얘기했던 그동안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내가 모아놨던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펄어비스 개별주를 보신다면 저는 펄어비스하고요, NC소프트 두 개를 보고 싶은데요. NC는 50만 원 밑에서부터는 슬슬 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내려올 때마다 하나씩 모아 가시다가 타이밍 드릴 때 한 방에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NC하고 펄어비스를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탄력은요, 사실 NC가 워낙 비싼 놈이라서 좀 탄력이 떨어지고요. 펄어비스 세력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95,000원 밑에서는 슬슬 이렇게 좀 사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 가지고 목숨 거실 거면 사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내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산다는 생각이시면 별 무리 없을 것 같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종목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수가 언제쯤부터 언제까지 빠질 거야. 12월 달에 올라가는 장에서 1, 2, 3월 빠질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인버스를 얘기했고 현금 확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부터 시장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한 달쯤 남아있지만 제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슬슬 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황 아닌가요?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시황입니다. 오케이? 떨어질 때 야 올라갈 거야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교회 가서 하시고 절간에 가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왜 도대체 살 때는 자기가 연구 안 하고 왜 사고 나서 기도합니까? 갑자기 없던 신앙이 생깁니까? 갑자기 독실해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 신앙을 가지고 돈에다 연부시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시황에 대해서 보는 눈이 나 없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밥 먹고 이것만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현물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식만 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옵션이라는 것, 또 대안상품으로 코인이라는 것, 여러 가지 시장들이 생기고 있죠. NFT라는 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론은 그 어떤 상품이라도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대비할 건가요? 선물 옵션은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고 상승도 배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목에 별 관심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모아놓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는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이내믹한지에 대해서 2부 강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에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 단톡방에 오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저녁에 여러분 퇴근 이후 시간에 선물 옵션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몇 달 공부하면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 오늘 생방송에서는 가볍게 이런 거구나 개념만 잡으시고 다음 주 온라인 특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새로운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여름 되기 전에 꽤 여러분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으로 한 4, 5개월이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저를 또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데 이 미국 S&P 500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S&P에서 주기적으로 500개의 종목을 계속해서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S&P 500 지수에 대한 ETF 매수도 해보시고 매도 전략까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시장 전략들 잘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또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노란톡 방이 1,500명 정원이 다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0분 다 찼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자리가 한 자리 남는다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혹시라도 한 분이 나가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방송만으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특별하게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특강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특강 일정과 함께 링크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500%의 시세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 그러한 비법들 알아가 볼 예정인데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시장 정말 오르락 내리락 뚜렷한 좀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양 방향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이러한 양 방향을 챙길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3월까지 진바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식시장 말고 이제 우리는 선물시장에서 그렇다면 양 방향을 좀 다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즐거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더 수익을 많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차이는 주식은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만 올라요.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센 놈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져요. 근데 주식은 횡보장에서도 내가 종목만 잘 골라놓으면은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종목은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아주 센 거 내가 고르지 못하면 떨어져요. 너무 어렵죠. 예, 그러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물 옵션에서 제일 힘든 장은 횡보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횡보는 괜찮아요. 근데 아예 안 움직이고 시장이 가만히 보합인 상태들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물론 그때도 옵션 매도라는 좋은 전략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적인 매매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하루 안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좀 기초부터 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형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선물 옵션 전혀 모르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서 되게 신기해하시고 재밌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버가 흔들릴 만큼 오셔가지고 중간에 서버가 뭐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예, 한 11시경 다운돼가지고 급격하게 복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 옵션에서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종목은 주식은 내가 사야만 이렇게 올라가야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보다는 올라가줘야 이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 사서 이만큼 올라가면 야 올라간 폭만큼의 수익이야. 떨어지면 이만큼 손실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물에서는 이걸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지키는 가격이야. 반등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요. 이걸 우리가 기준 가격, 지지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될 때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내는 것.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매수, 선물 매수를 해서 매수한 것에 대한 청산. 그래서 요약하면 매수, 청산, 매수분에 대한 청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도란 용어를 쓰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 이게 지키는 가격, 지지가라고 생각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가격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장은 상승이 아닌 하방으로 방향이 꺾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선물 매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진입했을 때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3주 동안 떨어지는 내내 수익을 정말 많이 냈거든요. 네, 말씀을 뭐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정말 많이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년 농사 지을 만큼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3주간의 기간에. 남들 주식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웬만한 사람 주식으로 1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게 늘 공존하는 시장인데 왜 여러분은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주식을 보냐는 거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양쪽 다 볼 수 있는 시장이어야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에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고 칠게요. 제가 여기서 공을 차요. 그러면 여기가 골대입니다. 이 위까지 차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메시, 호날두도 이거 차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뛰잖아요. 메시한테 발 뻥 차면 제가 메시 이길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까요? 이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메시 아니라 메시 할아버지가 와도 호날두 와도 못 이겨요. 왜? 올라오는데도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뭘 이깁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울어진 곳에서 늘 살고 있단 말이죠. 수평이면 당연히 제가 지죠. 조기축구 아저씨만 와도 제가 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우리는 상승과 하락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선물 옵션의 개념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네. 제가 시장의 방향을 따라가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선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 매수에 진입해서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하방으로 빠질 때는 선물 매도에 진입해서 선물 매도에 청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옵션 만기일에 굉장히 또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때 500%의 시세를 또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단톡방에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1,500명 차서 이제 더 못 들어오실 텐데 네. 아침마다 선물 기준가를 올려드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날 기준이 371이었어요. 시초가가. 그래서 지켰을 때는 상방을 본다, 무너졌을 때 하방을 본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 목표가들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거 매일 아침에 단톡방에 글을 올려놔요. 그럼 여러분은 미리 기준점을 알고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선물 가격을 보실게요. 이날 아침에 시초가가 얼마냐면 370.70입니다. 선물 가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녹색 선이 얘가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작하면서 올라가서 72.45의 고가라고 그려 있는 아마 숫자가 보이실 텐데 아침에 요만큼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왕창 빠져서 11시까지 빠집니다. 장 시작 전에 노란톡에 올려주신 저항대가 372거든요. 예, 맞아요. 거기를 바로 찍었네요. 예, 그러니까 네.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제가 1차 지지가라고 제가 가격을 써놓은 가격에 372.50이 목표가였는데 네. 보시면 72.45의 고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기준점만 알고 있어도 어디까지 오르면 빠질 거야, 어디까지 내리면 오를 거야를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네요. 네, 정말. 그래서 네. 그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선물이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보세요. 올라갔다가 9시 30분에 고점을 372.45 찍고 내려올 때 11시 초반에 얘가 369까지 내려와요. 11시 10분, 20분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종가 고가로 쭉 올라가면서 이날 끝나는데 제가 이날 공개 방송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기라서 오르는 거다. 만기 끝나고 장 빠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목요일 날을 고점으로 오늘까지 내내 빠지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의 결제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얘가 결제 지수가 윗자리로 세팅이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올립니다. 얘가 아래쪽에 하방에 세팅돼 있을 때는 무조건 내립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모르고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소리고 가장 용감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하더라도 선물 옵션을 알아야 되고요. 선물 옵션을 알고 나면 사실 주식이 시시해서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뭘로 판단했느냐라고 보신다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개념 모르시는 분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 선물하고 미니 선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은 콜 옵션이라는 것과 풋 옵션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이라는 놈은 생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하고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럼 선물이 매수해서 내가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갈 때 나는 상방 봐야 될까요? 콜옵션이 올라갈 때 상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누가 올라가냐면 콜옵션은 내려가요. 왜? 아까 상승할 때 콜옵션이 올라갔으니까 매수해서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내려갈 때는 콜옵션은 내려갑니다.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편에 풋옵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시소 타던 기억 나십니까? 예, 보시면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이 시소에서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여기서 팽팽하게 겨뤄요. 그러면 얘가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시소를 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두 개가 가격이 별로 변함이 없이 비슷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교차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콜옵션이 막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누가 죽냐면 풋옵션 찌그러져 있어. 네, 죽는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콜옵션 찌그러져 있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의 가격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선물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선물의 방향성을 체크하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도 그러면 크게는 좀 당연히 방향이 도움이 나오겠네요. 되죠. 예. 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질 때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주식 사시면 올라갈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옵션 차트를 보면서 선물이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샀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날 보시면 아침에는 370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차트인데요. 아침에 9시 5분 첫 번째 봉을 보시면 2.08을 지키면서 쭉 올라가서 2.67까지 올라가요. 그럼 얘가 순식간에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요. 상한가가 30%거든요. 얘는 5분 만에 20% 수익을 내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올 때 1.73. 자, 캔들 두 번째 캔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캔들에서 어때요? 1.73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2.85까지 가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40% 이상 50% 가까운 수익률을 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 두 번 매매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수익을 냅니다. 자, 와, 30분 만에 그러면 그렇게 네, 수익을 낸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이게 공개 방송에 그날 되게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오셔서 서버가 날아갈 정도까지 우리가 흔들렸으면 그분들 다 보셨고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검증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콜옵션이 지켰을 때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콜옵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무너지겠죠. 하방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9시 30분에 고점 찍고 2.85 찍고 무너질 때 2.50 깨지면서 자 이제부터 하방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방은 뭐라 그랬죠? 선물을 매도한다고 얘기했고 콜옵션도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 빠지냐면 쭉 빠져서 0.5까지 빠져요. 그러면 2.85까지 갔던 게 0.5까지 가면 순식간에 얼마가 죽어요?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갈 때 자 동시에 풋옵션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지수가 떨어질 때 풋옵션은 저가를 형성할 때 여기 1.0자리를 저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시장이 빠질 때 풋옵션이 올라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차트는 풋옵션 차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아까 제가 이렇게 교차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소처럼. 그래서 보세요. 콜옵션이 올라갈 때 9시 30분에 콜옵션이 2.85 고점을 찍을 때 이 밑에 차트 보시면 풋옵션은 1.0으로 저가를 찍어요. 네. 콜이 올라가면 풋이 죽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콜옵션이 저항이 되는 가격이 있을 때 밑에 풋옵션을 지켜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네. 하나만 보시면 지수가 선물을 보세요. 아침에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빠질 때 꽤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에서부터 제법 많이 빠졌는데 저렇게 빠질 때 선물도 보통 주식하는 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는데 얘는 풋옵션이 얼마가 시세가 나냐면 1.0에서부터 3.0까지 300%가 시세가 나요. 그죠? 지수가 빠지는데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풋옵션이 그럼 거기까지 시세가 나죠. 선물 보세요. 이만큼 빠져서 11시 10분경, 11시 20분경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얘가 한 2시경까지 올라가요. 내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3시간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때 그러면 올라가는 때 선물로만 해도 수익이 나지만 옵션을 보시면 이날 옵션 만기 날이어서 옵션을 많이 했거든요. 이날 콜옵션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얘가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 0.5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2.4, 2.5까지면 거의 한 4배 반 정도, 400%에서 500% 가까운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선물 옵션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 근데 몰라서 위험해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시면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전문가님과 하면 늘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가, 저항가, 지진가를 잡는 그런 내용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장자봉 전문가님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특강까지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나서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